다 끝내주셨어요. 이경희 사장님 스피치만 들어도 이 사업을 해야겠다 하고 있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께 또 귀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도구를 바꿔라. 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조금 다르게 현재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 꿈을 꾸지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혹은 방법을 계속 갈구하며 찾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삶에 결국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인생을 바꾸려면 어떤 방법이 아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도구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앞서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24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 30이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20대 전체를 두고 보면은 저의 20대는 뉴스킨을 안 한 날보다 한 날이 많아진 거죠, 이제. 그래서 사업은 고사하고 그 인생의 전반적으로 모든 게 서툴렀던 제가 뉴스킨 사업을 지금까지 잘 해낼 수 있었던 건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뉴스킨 사업이 가지고 있는 뉴스킨 사업의 특별한 매력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다시피 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마이스터 고등학교 아세요? 네, 마이스터 고등학교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전 취업은 하지 않았지만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자동차를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이 전공을 살려서 저기 대전에 있는 충남대학교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라고 로봇입니다. 로봇 공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하는데 재미가 너무 없는 거예요. 제가 저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그 과에 이제 입학한 제 또래들이 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 흥미가 없다라는 걸 파악하고 야 이거 대학이라는 게 대체 어떤 걸 길러내는 곳인가 지금 단순히 직장에서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냥 어떤 훈련소 같은 기분 한 50명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은 한 두세 명 정도 빼고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의 로봇에 로자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 중에 관심이 누가 제일 없냐라고 하면은 저는 저라고 당당히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학교 다니기 싫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학교를 휴학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였냐면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였구나. 1학년 2학기 때 과 내에서 졸업한 선배들의 명부를 이 신입생들에게 새내기들한테 주면서 이 졸업한 선배들 아무나 너네가 찝어서 연락을 하고 인터뷰를 한번 해봐라.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희가 한 두세 명 간추려서 연락을 드려서 밥도 얻어먹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이 과를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목적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때 당시 저는 20살이었고 취직한 그 선배들은 뭐 30살 정도 됐을 거야. 지금 제 나이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삶에 찌든 모습이 너무 아저씨 같은 거예요. 저 지금 아저씨 같아요? 네. 중간에 내가 껴 있었는데 순간 너무 피곤해 보이고 행복하지 않은 모습. 그리고 웬만하면 학교에서도 이과를 잘 졸업하고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잘 살고 있는 선배들의 명단을 줬을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또 주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단들만 추려서 아무한테나 가도 그냥 이 학교에서는 잘 살고 있는 선배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제가 직접 본 바로는 내가 이과에서 최고로 노력해도 요 정도의 삶을 사는 거라면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이거 내 끝점을 봐버렸구나. 진짜 여기서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게 돈은 둘째였어요. 제 시간을 여기 투자하는 게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확고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하고 군대에 갔죠. 남자라면 피할 수 없잖아요, 군대. 저는 저기 사당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군악대를 나왔는데 군대에서 작은 해프닝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냐면 저희 군악대니까
굉장히 많은 보직들이 있습니다. 뭐 악기병도 있고요, MC병도 있고, 그리고 뭐 마술병도 있어요. 마술병, 마술하는, 군대에서 마술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근데 그 MC병 사회를 보던 그 친구가 서울예대 다니던 연기 그 전공이었는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피부도 좋고 잘생기고. 그 친구 관물대. 자, 여기서 관물대는 사물함입니다. 자, 그 친구 관물대 안에 뉴스킨 인앤서 미스트 바디바가 항상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 마크를 딱 보고서 그 어떤 로고를 보고서 이거 우리 엄마가 예전에 그 집에서 쓰던 건데 요 정도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피부 고민이 너무 심했던지라 그 친구에게 이 제품 좋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자기는 이 제품 아니면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쟁여놓고 관물대 쓰더라고요. 그 한 세트를 저한테 이렇게 선물해 주더라고요. 제가 선임이니까 잘 보이려고 선물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품을 그렇게 저는 처음 만났고 그 친구가 아닌 저의 선임 다른 친구가 뉴스킨을 전역 뉴스킨 전역하는 군대를 전역하고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계속 뉴스킨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선물해줬던 그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 미스트 매니아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이왕이면은 내 인맥에게 한번 미스트를 구매해보자 해가지고 연락을 드렸고 미스트를 사면서 제가 물어봤죠. 그 친구에게. 어, 그 친구 생긴 게 화장품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너한테 화장품을 누가 사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체 너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사업이라고도 안 했고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 화장품 판매하는 게 뭐가 좋다고. 뭐 형이야 난 사주지만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간략하게 들었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이런 세미나장에서 이 사업을 한번 듣고 야, 이게 만약 진짜라면 내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한번 꼼꼼히 다시 검토해봐야겠다. 조금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24살에 군대 전역하고 저도 이 비즈니스를 한 달여 정도 굉장히 집중 있게 조금 진지한 마음 자세로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뉴스킨 사업 6년 차가 되었고 뉴스킨을 잘 해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 그런 사업가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제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에 대한 비전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비전과 가치를 알기 이전에 대체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무엇인가 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이거 여러분들과 좀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행복하길 원하세요? 불행하길 원하세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자,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의 정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네,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는 게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저 기업에 취업을 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사실 대기업 취직, 공무원 시험 등등 이런 어떤 돈 버는 행위가 행복에 연결은 돼 있겠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체 행복한 삶이 어떤 삶일까 고민을 해보다가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고 그러니까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집에서 뜨는지도 상상을 해보시는 거죠.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자기 전 눈을 감기 전까지 하루 일과 내가 어떤 집에서 눈을 떴으며 어떤 차를 타고 다니며 하루 일과에 내가 누구를 만나며 내가 뭘 하며 등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을 그 하루를 한번 이상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그려보면 공감하실 겁니다. 대기업 취직하고 싶다, 공무원 시험 합격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 하루에 대기업과 공무원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이상적인 하루를 그려보면 그런 것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무언가들이 다 빠질 거란 말이죠. 결국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돈 버는 행위가 있을까?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루들을. 자, 그 하루들이 데일리로 지속됐을 때 내 삶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뉴스킨 사업을 알아보고 그런 제 이상적인 하루가 매일 사라질 것 같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선택의 노력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6년 전 강의 처음 들었어요. 어, 저는 어디서 일을 하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혹은 어떤 하여튼 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하던 직장 생활을 하던 알바를 하던 알바도 열심히 했거든요. 알바를 하던 뭐 공무원에 관심은 없었지만 그런 공부를 해서 뭐 뭘 하던 하여튼 어떤 직업을 통해서 내가 일을 하던 저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구조 자체가 자본주의 대한민국 구조 자체가 열심히 안 살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렇죠? 자, 그 말을 통한다면 우리는 모두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각자 어디서든 열심히 살고 있는 누군가일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든 열심히 할 건데 그 끝점이 달라지는 공간에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선택의 노력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겠다라는 음, 어떤 이 목표를 하나 세워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무언가를 타고 가야 되죠. 그 타고 간다라는 걸 도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타고 가는 도구가 누구는 자동차일 수 있겠고, 누구는 자전거일 수도 있겠고, 누구는 그 두 가지가 없어서 뛰어간대요. 그죠? 근데 자동차를 탄 사람은 자전거를 탄 사람보다 훨씬 편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를 탄 사람은 자동차를 탄 사람보다 훨씬 힘들 겁니다. 근데 먼 발치에서 두 분을 바라보면 자동차 자전거를 바라보면 어쩌면 자전거를 탄 사람이 훨씬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도착은 훨씬 늦게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면 도착을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를 탄 사람은 편해 보이지만 보기엔 편해 보이지만 훨씬 빨리 가는 이게 저는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직장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거부할 수 있나요? 야근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주말에 출근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황금 같은 휴무도 뭐 전화 오면 안 받을 수도 없고 등등.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진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저는 어, 과감히 없다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위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는가. 어차피 열심히 살 거면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삶에 다가갈 수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은 곳에서 열심히 한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트워크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나의 모습은 과거의 생각과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고 합니다. 지금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모습, 지금 상황이 마음에 드세요? 지금 상황과 지금 모습은요,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선택과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거죠. 지금의 저의 상황을 그 누구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 논리대로라면 앞으로의 미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지금 현재의 선택과 생각에 따라 달라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좀 나은 내가 진짜 살고 싶은 이 미래, 아까 제가 말했던 행복한 삶, 원하는 삶을 어떤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뉴스킨 사업이 뭔지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그게 내 지금의 선택과 생각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라면 오늘 이 한 시간을 여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어차피 이 공간에 모여 있고 여기 온라인에서 들으시는 분들 많지만 어차피 지금 이 한 시간은 이것을 듣기 위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같은 걸 듣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같은 걸 듣고 다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저는 이 집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눈도 번쩍 뜨시고 귀도 여시고 저의 말을 경청해 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뉴스킨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유통을 시킨다고 합니다. 소비자를 판매자로 삼아. 보통 소비자는 소비만 했죠. 유통의 판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광고비, 관리비 따위 여러 비용을 없애 저렴한 값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공급하고 그 소비자, 판매에 참여한 소비자에게 일부의 광고비를 돌려주는 개념이다. 정확히 이해하려면 유통의 흐름에 대해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킨 사업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크게 보면 유통 사업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산자가 200원 정도의 어떤 그 가격을 주고 제품을 만들었다면 소비자가 이 중간에 유통 과정이 있겠죠. 도매, 소매, 총판 등등 유통 과정을 거치고 광고를 끼고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매되는 생산 원가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이 구매가가 굉장히 다르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통 과정이 길면 길수록 이 중간중간 유통업자들이 돈을 떼먹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광고를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 광고가 굉장히 이 매출에 조금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 화장품, 즉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아이템 화장품이니까 이 제품의 질과 성분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통 과정과 광고비 때문에 이 제품의 가격이 높아진다. 똑똑해진 소비자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유통을 간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된 유통에서 보면은 똑같은 생산 원가를 주고 제품을 생산했다면 소비자에게 800원에 판매할 수 있는 유통 과정을 마련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발을 신어보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사이즈도 딱 맞아. 편한 것 같아. 구매하고 싶어. 바로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 최저가 검색해 보지 않으세요? 자, 그게 유통을 간소화시킨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로 직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매가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변화된 유통에서 요즘에 인터넷 쇼핑, TV 쇼핑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죠. 이런 변화된 유통 안에서 우리는 제품을 굉장히 많이 구매하고 있다. 자, 근데 이 두 번째 변화된 유통도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좋은 제품, 우리가 판매하고 싶은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떻게 해보자는 거냐면 거래도 직거래고 광고도 없앴다라는 거예요. 제품의 성분과 효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자, 그 세이브된 돈으로 제품의 생산 원가를 높여서 제품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이 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거죠. 자, 자 그렇다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이 광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제품을 알고 쓸까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이 위에 일반 유통과 변화된 유통은 기업 주도형 유통 방식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판매 권한이 기업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은 돈 벌고 소비자는 돈 쓰고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쓰는 사람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광고를 포기한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주도형 마케팅입니다. 소비자 주도형 유통 방식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너네가 한번 이 좋은 제품을 써보고 피부가 좋아지고 살이 빠지고 건강해진다면 누군가에게 소개해봐라. 재밌는 영화 보고 재밌는 영화 나만 봤으면 좋겠어.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어 해서 꽁꽁 숨기고 다니신 분 계세요? 물론 뭐 굳이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혹은 재미난 영화를 보면은 누군가한테 알리죠. 자,
사, 사장님을 통해서 영화를 누군가가 봤다면 그 영화사의 사장님한테 너무 고마워서 돈을 주나요? 기업 주도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비자 주도형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유통이 일어나면, 즉 제품이 구매가 되면은 회사로부터 이 업생 광고비를 저희에게 줍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어, 나로부터 뉴스킨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제가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저로부터 뉴스킨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구조가 이상한 구조는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제가 모델이 돼보고 제가 뉴스킨 제품을 써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보고 그들이 뉴스킨 제품을 쓰면은 회사로부터 커미션을 받는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지금 학교에서도 배우고 있어요. 자, 초등학교 교과서에 직거래를 통한 유통이 얼마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고교 도덕 교과서에서는 현대 사회의 변화 추세를 설명하면서 이 프로슈머의 등장, 즉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참여하는 소비자, 똑똑한 소비자, 돈 버는 소비자를 소개하고 있죠. 사실 이 프로슈머라는 개념은 약 30년 전부터 말해왔던 겁니다. 이 미래학자들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의 어떤 일부분, 저희 소비자, 돈 버는 방식의 조금 이 주된 부분이 이런 프로슈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성균관대, 중앙대 등등 이 대학교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개설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론들을 이런 데서 배우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좋아서 입소문이고 유통 사업이지 결국엔 누구한테 이 제품을 판매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 비즈니스가 영업으로 인지하고 영업이다라고 제 생각이 여기서 그쳤다면 전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 남자들 무리 안에서 살아왔거든요. 공고 공대 군대잖아요, 그렇죠? 저는 남자들만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근데 화장품의 주 타겟층은 사실 이 세상이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누구예요? 제가 화장품에 관심 없던 제가 화장품에 관련된 일을 안 해도 화장품에 관심이 너무 많은 여자들이 많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설명하는 화장품, 이 제품이 좋고 말고를 떠나서 내가 설명하는 화장품을 그들이 쓸까에 대한 어떤 불안함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결국에는 이게 판매가 아니고 영업이 아니고 비즈니스다라는 개념을 제가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업과 사업의 가장 큰 차이는요, 내가 직접 하는가 아니면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가,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연복, 백종원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들이죠. 자, 이연복은 현재 저기 연희동에 목란이라는 이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종원은 전국 전 세계에 자기 이름 달린 가게들을 프랜차이징하고 있죠. 자, 이 둘의 공통점은 음식을 가지고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리를 잘하죠. 자, 이연복의 목란 연 매출이 12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종원의 연 매출이 2천억이에요. 자, 한 개인이 이렇게 크게 차이 나는 매출을 벌릴 수 있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말씀드렸던 직접 하는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는가. 이연복은 목란의 식당을 오픈하지 않으면, 그날 셧다운을 올리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종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 한 10시쯤에는 설릉역 백다방에 오픈할 거예요. 백종원과 상관없이. 맞나요? 백종원과 상관없이 백종원 이름 달린 가게가 전국에 동시에 오전 10시면 한 2천여 개가 불을 킬 거예요. 백종원과 상관없이. 자,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이 어디에 있던 백종원이 깔아놓은 이 시스템, 백종원의 레시피로 운영하는 식당, 뭐 커피숍, 뭐 술집 이런 데들은 백종원의 레시피를 가지고 백종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돈을 벌 거예요. 자, 그래서 백종원은 직접 셔터문을 올리지 않아도 자기 이름 달린 가게들이 전국에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겁니다. 이 영업과 사업, 이연복이 연 매출 12억 대단한 거죠, 사실. 근데 이 둘은
사실 이연복은 백종원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격차를 백종원이 벌렸죠. 왜냐하면 영업은 혼자 하는 거고 사업은 이 여러 명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이 개인이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백종원의 한 달 매출이 160억 정도 되고 이연복의 한 달 매출이 1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백종원의 한 달에 이연복이 13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종원의 세 달은 이연복의 39년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39년을 열심히 일해도 백종원이 세 달 지난 거, 2022년 6월 달 이 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이 과연 이 차이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게 내가 직접 하는가,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했는가,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이 영업과 비즈니스의 어떤 차이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설명드릴 이 뉴스킨 비즈니스가 이 뉴스킨 비즈니스의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럼 이 설명을 왜 하냐면 저희도 백종원 같은 사업 분면, 즉 팔려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영업과 사업의 어떤 비교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조금 더 알아볼게요. 이 책은 뭐냐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써놓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그리고 돈을 벌고 있다, 즉 잘 벌고 있고 부자가 되었다, 즉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 책을 꼭 읽습니다. 이 책을 필독서로 삼는 교과 책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한 가지를 제가 들고 왔거든요. 바로 현금 흐름 사사분면이에요. 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직업들은 이 네 가지 분면 안에 속해져 있다. 첫 번째, 인플로이, 급여 생활자, 셀프 인플루에 자영업, 비즈니스 사업, I 전문, 인베스터 투자가죠. 자, 급여 생활자는 내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을 벌어요. 자영업, 즉 전문 직종 자영업자들은요, 직장을 돈으로 구입해서 내가 그 안에서 내가 운영하고 내가 돈을 버는 행위. 즉 이 사람들도 사실 시간과 노동력과 뭐랑 맞바꿔요? 돈이랑 맞바꾸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오른쪽은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이랑 맞바꾸는 행위에서 벗어난 분면이에요. 이 비자 분면, 즉 사업,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은 나 대신 시스템이 일을 해줘요. 아까 백종원 대신 백종원 설령력 백대방의 일을 해주는 것처럼 나 대신 일을 해줄 무언가 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베스터도 같은 개념이에요. 나 대신 누가 일을 해줘요? 돈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나 대신 일을 해주는 분면과 내가 일을 해야만 돈을 버는 분면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이 왼쪽 사분면을 보시면요, 이 책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 세계 95% 사람들이 이 왼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 왼쪽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왼쪽은 5%의 현금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95%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비교적 현금 흐름이 굉장히 낮죠.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은 전 세계 5%의 인구만 이 오른쪽 부분에 종사를 하지만 현금은 95%가 여기서 흐른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일을 하고 싶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이 이사 분면에 있다라는 게 정확히 인지가 되었고, 이 알바든 직장이든 뭐든 하여튼 시간당 페이의 높낮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이랑 맞바꾸고 있는, 근데 내가 속해 있는 6년 전 내가 속해 있는 이 분면이 왼쪽이라는 걸 인지했을 때 진짜 막막했습니다. 막막. 아무리 이래도 이 5%에서 나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 그렇다면 이 5% 중에 이 95% 중에 이 5%의 지분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박 터지는 거죠. 이 안에서 진짜 피 터지는 어떤 생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좀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다면 오른쪽으로 반드시 넘어와야 된다.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나 대신 일을 해줄 무언가, 즉 이 소득의 형태에 나올 건데 나 대신 일을 해줄 무언가를 찾아서 경제 활동에서 빠져도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 상황을 만들어라 라고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소득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 한국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라는 건 벌어야 돼. 난 돈이 싫어. 이래도 그 사람 돈 벌어야 돼요. 맞나요? 돈이 싫건 좋건 돈은 벌어야 돼요. 그래서 돈을 번다면 그 돈이 들어오는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리소득이고 두 번째 노동소득이라고 해요. 아까 왼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노동소득, 즉 내 시간과 노동력을 돈이랑 맞바꾸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소득의 분면의 사람들이고, 오른쪽에 나 대신 일을 해줄 무언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권리소득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권리소득은 자산이 벌어다주는 소득이에요. 나 대신 일해줄 무언가를 자산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리고 노동소득은 나의 노동력을 활용해 버는 소득이죠. 자, 권리소득의 형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이유. 오늘 출근길에 아이유 노래 들으신 분 계세요 혹시? 아이유 많이 죽었어요? 아이유 노래 들은, 저 아이유 팬이거든요. 그리고 아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백종원이 어디서 뭘 하고 있던 백다방이 오픈하듯이 아이유가 어디에 있던 아이유의 음원은 계속 스트리밍 될 거예요. 아이유는 아이유 목소리가 녹음된 음원이 전 세계적으로 스트리밍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요. 저작권료. 맞죠? 자, 아이유 노래 틀 때마다 아이유가 옆에서 라이브로 불러줘요. 아이유 목 나가요. 그렇죠? 아이유는 음원이 일을 해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누구예요? 자, 서장훈은 저기 홍대 강남에 본인 건물이 있습니다. 한 달에 월세로만 억 단위의 돈을 벌어요. 그래서 방송 활동도 하지만 서장훈은 이 건물에서 들어오는 월세 소득으로 본인의 삶을 좀 꾸려나가죠. 자, 서장훈이 월세를 받기 위해서 건물에 출근해야 돼요? 아니죠. 월세를 받기 위해서 건물에 출근해서 9 to 6 꼭 이 자리를 지켜야만 하나요? 건물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건물이 일을 해주고 건물에 들어온 세입자가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있는 거죠. 자, 누구죠? 조엘 롤링입니다. 해리포터 작가거든요. 이 작가는요, 이 책을 쓰고 일주일에 60억도 벌었대요. 작가가, 내가 해리포터를 읽고 싶을 때마다 작가가 옆에 와서 읽어줘요? 아니죠. 이 작가가 써놓은 책, 이 책 한 권, 이 책 어떤 이 시리즈물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팔릴 때마다 이 작가는 돈을 벌어요. 자, 아이유에게 자산은 뭐예요? 음원이죠. 서장훈에게 자산은 건물일 거고, 이 조엘 롤링의 자산은 책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부자들, 시간적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 대신 돈 벌어다 줄 이런 자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세요 혹시? 어렸을 때 이 책을 읽고 저 거위가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 동심의 마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있는 줄 알았어요. 진짜 있어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어떤 이 스토리인 줄 알았거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세상의 모든 여유 있는 부자들은요, 내 24시간을 내 자유 안에 쓸 수 있는 부자들은 자산에 초점을 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거위의 마리수를 늘릴까? 어떻게 하면은 이 조금 이 튼실한 거위를 나한테 가져올까? 보다 순도 높은 황금을 낳는 거위를 난 찾고 싶다. 이 거위를 늘리고 싶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나는 거위가 지금 몇 마리지? 연예인들이 돈을 벌고 이 어떤 막대한 돈을 벌고 건물을 사는 개념.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계속 이 자산을 늘려나, 이 거위를 늘려나가죠. 근데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이 황금알, 당장 이 황금알 하나를 갖고 싶어 합니다. 초점이 내 시간당 페이가 어떻게 될까? 나는 이 직장에서 얼마 받는, 저 직장에서 얼마 받지? 이런 걸 계산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금알을 초점에 두느냐, 이 거위의 마리수에 초점을 두느냐. 부자들은 거위의 마리수에 초점을 둔다. 근데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 거위를 갖지 못해요. 자, 지금 책 한 번 쓰라고 하면 써보실 수 있겠어요? 조엘 롤링처럼? 아이유처럼 훌륭한 음원을 녹음해서 내 음악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듣게끔 할 수 있을까요? 건물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은 이 권리소득, 자산을 갖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평범한 사람이 잘 배워서, 훈련하고 잘 배워서 이 거위, 즉 자산을 꾸릴 수 있는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이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저희 사업이다라는 걸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편견을 꼬집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방송에서 말한 거예요. 이 사회자가 도널드 트럼프에게 너가 만약에 빈털터리, 즉 아까 제가 표현했던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간다면 너 뭐 할 거냐? 도널드 트럼프가 최대한 나의 임금을 높게 쳐주는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서 일을 할 겁니다. 이 전제가 있잖아요. 아, 내가 빈털터리라고 아무 능력이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아무 능력 없이 빈털터리였을 때 가장 자산을 만들기 쉬운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서 난 일을 할 것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자산이 있고 엄청난 부자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안 하는 거지. 만약 내가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이 놓여진다면 가장 빠른 방법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 알고 있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세요? 자, 이 사람들보다 주변에 부자 있어요? 자, 이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내가 컴퓨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를 능가하는 회사가 있다면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일 것이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도 설명했고요. 워렌 버핏, 내가 한 최고의 투자는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이다. 뭐 트럼프, 이런 세계적인 부자들이 입모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분들 성공했고요. 돈 벌었어요. 이분들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이 분야를 본인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정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내 친구가 야 그거 안 돼. 혹은 내 부모님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등등. 사실 너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삶을 조언해 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조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죠.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 삶을 직접 살고 있는, 이상적으로 이왕이면 최대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삶을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스킨 사업 모델 보장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뉴스킨 사업 모델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의 장점들만 딱 모아놓은 사업이에요. 아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되었죠. 백종원 레시피, 즉 백종원 시스템을 전국에 깔아놓고 그 전국에 있는 매장에 제품이 팔릴 때마다, 이 물건이 팔릴 때마다 한 달 매출의 약 3에서 4%의 로열티를 받는 시스템. 이게 백종원이 돈을 벌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 자, 저희는 사업 확장, 즉 저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사업을 진짜 확장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경영자, 이 프랜차이즈 보상에 집중을 하지만 저는 저로부터 제가 대리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방법으로 저로부터 이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를 들어보셨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다고 해요. 근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계신데, 플랫폼 비즈니스 이 단어 자체가 낯선 거지 다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보실게요. 쿠팡 이용하고 계세요? 쿠팡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 시켜 먹은 적 있으세요? 피자 있으시죠? 자, 이런 쿠팡, 배달의 민족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이에요. 자,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뭐냐면 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배달의 민족에서 치킨을 주문했어. 배달의 민족 직접 치킨 튀겨요? 아니면 교촌에서 튀겨요? 교촌에서 튀기죠. 배달의 민족에서 피자를 주문했어. 피자헛이 피자헛이 배달의 민족이 직접 피자를 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즉 쿠팡도 마찬가지.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어요. 쿠팡이 직접 그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와 그 물건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쿠팡은 연결만 해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창고나 매장이나 공장을 따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제품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창고가 필요 없고 당연히 재고가 없겠죠. 자, 리스크가 적은 상태에서 소비자와 회사를 연결해주면서 이 회사로부터 우리 제품 소비자랑 연결해줘서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 이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뉴스킨 소비자를 저라는 플랫폼, 한 플랫폼을 통해서 제가 연결시킨 거예요. 자, 그래 저는 회사로부터
약 6% 정도의 커미션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품 창고 매장 공장이 없어요. 이런 게 있는 사업이었다면, 플랫폼 사업이 아니었다면 저는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이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입 장벽 없이 알아보고 배워 시작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플랫폼의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한다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회사와 소비자가 연결되고 연결된 만큼 저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그렇게 연결된 소비자가 저에게 약 20명에서 40명 정도가 포진이 되면 저는 뉴스킨으로부터 이 대리점으로 인정받게 돼요. 같은 형태의 대리점 스타벅스를 제가 들고 왔는데 이 스타벅스도 대리점이죠. 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사 먹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 대리점의 사장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로 저라는 플랫폼 안에서 뉴스킨 아니면 못 쓰겠어. 뉴스킨 좋아 죽겠는 소비자들 때문에 제가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커피를 사 먹는 이 스타벅스 일반적인 대리점들은 점포 유통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길거리에 매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점포 유통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 안에 매장이 있어요. 온라인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제 매장이 보이지 않죠. 자,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습니다. 무점포 유통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인테리어 할 필요도 없고요. 초기 투자 비용이 들지 않고요. 매달 월세를 낼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무점포 유통으로 훌륭한 제품을 연결해서 대리점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이 안에서 발생되는 매출의 5에서 40%의 커미션을 뉴스킨 회사로부터 받는 구조의 사업입니다. 대리점 보상이고요. 실제로 뉴스킨 사업을 통해서 성공했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경영자 보상에서 돈을 벌어갑니다. 자, 이 뉴스킨 가입 스타벅스의 공통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프랜차이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스타벅스의 오너가 전 세계 스타벅스 시스템을 깔았죠. 스타벅스 레시피를 전 세계 깐 거예요. 이 하월드 슐츠는 스타벅스 오너는 설릉역 스타벅스 여기 세화빌딩점에 한 번이라도 발을 디뎌봤을까요? 그렇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매출의 일부가 이 스타벅스 오너에 간다라는 거죠. 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분양한 스타벅스의 전체 매출의 3에서 4% 정도 받아가는 로열티를 받아가는 시스템이다. 자, 근데 이 스타벅스 세화빌딩점 옆에 있잖아요. 이 스타벅스 설릉역점이 사장이 나도 오너처럼 이 스타벅스를 배출해서 분양해서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로열티, 나 이 매장을 신경 안 쓰고 싶고 여기서 일어나는 매출의 로열티를 내가 받아가고 싶다. 이 권한이 주어질까 안 주어질까요? 자, 일반 프랜차이즈는 그 권한을 오너에게만 줍니다. 맞죠? 자, 뉴스킨 좀 달라요. 저도 이 온라인 매장에서 이 분양을 한 거죠. 대리점들을 분양을 하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5% 정도의 로열티를 본사로부터 받게 돼요. 자, 근데 뉴스킨은 살짝 다른 게 이 일반 프랜차이즈는 분양할 수 있는 오너와 이 가맹점 사장 이 포지션이 정말 구분돼 있어요. 분양만 하고 여기서 이 자영업 안에서 돈을 버는 이 두 가지 포지션 정말 구분돼 있지만 뉴스킨은 다른 게 내가 분양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분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니까 저로부터 대리점이 퍼져나가는 게 이런 하워드 슐츠 백종원처럼 2,000개의 대리점을 나 개인이 혼자 깔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저는 노였거든요. 겁부터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업은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난다긴다 하는 이 세상의 어떤 1% 상위 0.1%의 사람들이 이 사업을 성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업적 결과를 가지고 제가 원하는 삶은 사업적 결과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사업이라면 전 못했을 것 같아요. 겁부터 났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구조가 저를 이 사업을 잘 해내게끔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제가 첫 번째로 분양한 대리점이 두 번째로 대리점을 분양할 수도 있을 거고, 이 대리점들이 세 번째로 분양할 수 있을 거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 아까 백종원의 시스템, 백종원의 노하우, 백종원의 레시피가 깔렸기 때문에 로열티를 받는 거잖아요. 저도 제가 대리점 플랫폼을 운영해봤고
제품을 써봤고, 그러니까 제품을 쓰는 것과 플랫폼 운영하는 방식을 누구한테 알려줬고, 그로부터 제가 알려준 노하우, 레시피, 이 영향력을 6레벨까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복제 시스템, 나의 노하우를, 나의 레시피가 6레벨까지 인정이 됩니다. 자,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1레벨에 4명의 대리점을 분양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4명들이 각각 4명씩 6레벨 분양되면요, 저한테는 5,000개의 대리점이 생겨요. 제가 직접 분양한 건 4개지만 이 6레벨까지 인정되는 뉴스킨의 보상 구조 덕에 저는 5,000개의 대리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은 나로부터 6레벨 안에 있는 대리점들의 전체 5%의 로열티를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입니다. 여기서부터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 이 뉴스킨 제품 슬로건이에요. 35년 전부터 이 슬로건 가지고 사업을 해왔고요. 뉴스킨 경영진들이 이 슬로건을 지키면서 사업을 해오는 게 가장 힘들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한 번 뱉은 말은 지키는 그 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세상에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거 쓰세요 하는 사람들 많지만 나쁜 거 안 들어갔습니다. 이런 회사들 본 적 없죠. 화장품에 나쁜 거 안 들어갔습니다. 안심하고 쓰세요. 이런 회사들 많지 않습니다.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뉴스킨의 제품 철학은 나쁜 것은 넣지 않는다.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가 뉴스킨 제품 철학입니다. 자, 이 제품 철학을 기반으로 모든 제품을 만들어요. 자, 에이질락인데요. 뉴스킨 과학 기술력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이질락이라는 기술력을 모든 제품에 일부 제품에 넣었죠. 디바이스라든가. 에이질락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나이를 잠그다, 노화를 차단하는 기술력을 뉴스킨이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유전학적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라는 유전학 회사, 유전 정보를 많이 가지는 회사랑 스탠퍼드 의대랑 이렇게 합작해서 에이질락이라는 기술력을 만들었고, 이때 뉴스킨의 주가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젊었을 때 유전자와 조금 나이 든 유전자 맵을 비교한 사진이고, 에이질락을 투여하니 에이질락이라는 게 적용이 되니 이 늙은 유전자 맵이 젊은 유전자 맵으로 92% 복원되더라.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하는데 젊어져. 어떠세요? 너무 좋죠. 내가 챙겨 먹는 건강식품을 먹는데 내 몸속이 젊어져.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봤으면 제가 이뻐지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젊어지는 게 좋아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지고 싶다 대답을 많이 했습니다. 젊음은 돈이랑 바꿀 수 없다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뉴스킨에서 어쩌면 이 젊음, 노화를 해결했다. 유튜브에 노화는 필수인가 등등 이 노화에 대해서 검색해 보세요. 노화는 질병이라고 하면 이제 노화는 질병이래요. 노화는 해결할 수 있다. 질병이다. 우리 이거 해결해 보자. 뉴스킨이 앞서 나가서 해결한 겁니다. 이게 제품화가 돼 있고 실제로 저는 노화를 차단하고 있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사님이요, 에이질락을 만드신 분인데요. 디 에이징 미스라는 이 노화의 비밀이라는 책을 쓰고 아마존 베스트셀러 2위까지 갔어요. 자, 이렇게 뉴욕 타임스퀘어에 이 디 에이징 미스가 이렇게 실릴 정도로 굉장히 좀 파급이 일어났죠. 그렇죠? 자, 이 영어로 돼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국판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뉴스킨 제품은 이러한 어떤 그 수상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뉴스킨 뷰티 디바이스 유명하죠. L사에 이 쓰는 팩 있죠. 기계 팩, 그 기계 디바이스, 레이저 나오고 빨간색, 그렇죠? 자, 그거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 해시태그로 그거랑 루미스파랑 비교해 보세요. 게시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광고를 보고 그런 걸 구매하지만 실제 매니아들은 다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쓰면 못 헤어나오니까. 유로모니터 선정, 글로벌 넘버원 뷰티 디바이스 선정을 연속 3년 했습니다. 연속 3년. 유로모니터는 어떤 기관이냐면 전 세계의 트렌드를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뷰티면 뷰티, 뭐 마시면 뭐 맛집은 맛집 등등 전 세계 어떤 트렌드를 조사하는 기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거기서 연속으로 1위를 달성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저는 또 이런 제품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이 친구는요,
저랑 8년 전부터 알던 동생이었어요.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토피로 고생하는 과정 안에서 무언가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이 아토피가 나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죠. 자, 근데 뉴스킨 제품을 먹고 바르니 이렇게 호전되는 사진이고요. 자, 이 친구도 이랬던 왼쪽에서 오른쪽 지금은 이래요. 이쁘죠? 이렇게 바뀝니다. 뉴스킨은. 자, 이 친구도 이 고집 많아 보이고 욕심 많아 보이는 얼굴에서 오빠로 바뀌었죠. 그렇죠? 잘생기죠. 그러니까 뉴스킨 제품 단순히 피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바꿔놔요. 자, 이 친구도 이 달 표면에서 매끈한 달걀 피부로 180도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바뀐. 자, 이렇게 바뀐다면 사람들이 쓸까 안 쓸까요? 자, 이 친구도 여기 있는데 이 친구도 이러했던 어떤 오돌토돌한 피부에서 굉장히 매끈한 피부로 여성분들이 원하는 피부 아닌가요? 그죠? 자, 이거는요. 제 머리 스타일 보지 마시고요. 피부를 보세요. 왼쪽 제가 에이지락 부스트라는 뉴스킨 뷰티 디바 신제품이 나왔을 때 한번 1분 해본 거거든요. 왼쪽에 있는 얼굴이 1분 한 얼굴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그 얼굴 차이 보이세요? 왼쪽 눈이 더 크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탄력이 올라간 게 보이시죠? 1분만 했는데 이 정도인데 모든 여성들이 원하는 아이템이지 않을까. 사실 저도 이렇게 귀엽다라고 안주하고 타협했던 사람에서 오빠로 바뀌는 TR0의 위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의 변화가 돈이 되는 시스템. 이뻐지는데 돈이 돼.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뻐지세요. 건강해지세요. 몸 좋아지세요. 이게 우리의 핵심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이 있다 없다? 너무 재밌는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보고 누군가가 이 제품에 호기심을 갖고 사용한다. 그리고 뉴스킨 제품은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니아 구축이 잘 된다. 그래서 자발적인 제공으로 인해서 내 매장, 내 플랫폼 안에서 매달 제품이 팔려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인데요. 미국 지도입니다. 미국 지도.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하는 회사들이에요. 브랜드들. 그 주를 먹여 살리는 브랜드들인데 여기 유타주 보시면 뉴스킨 있죠. 이렇게. 자, 미국의 한 주를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자, DMB라는 신용평가 기관에서 뉴스킨이라는 회사를 5N이라는 신용 평가를 해줬어요. 개인에게도 신용 등급이 있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있잖아요. 기업은요 총 60개의 단계로 나눠요. 세세하게 나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면밀하게 다 따진 다음에 이게 나누는데 뉴스킨은 5A1이라는 가장 높은 등급의 신용 등급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신용이 좋은 회사랑 일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앞으로 30년 이내에 도산할 확률이 0.1% 이내이다. 그리고 부채가 없다. 믿고 안심해도 된다. 등등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미국 월스트리트 그 금융의 메카죠. 여기 미국 성조기 옆에 뉴스킨 깃발 보이세요?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 부심이 굉장히 강한 이 국가가 성조기 옆에 이 뉴스킨 깃발을 꼽을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그 인정이 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요, 2년 전에 코로나로 이 팬데믹에서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우리 간호사, 의료진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자 뉴스킨이 타임스퀘어 벽면을 빌려서 땡큐 한 거예요. 감사하다. 자, 이렇게 굉장히 또 마음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전 세계적으로 선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뉴욕 증시 상장 기업 중 가장 신뢰받는 기업 탑5에 선정되었고 뉴욕 증시는 굉장히 또 상장되기 힘든 증시 중에 하나죠. 까다롭죠. 뉴욕 증시에 이미 상장이 되었고 탑5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1등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은 서울대에서 1등했다. 하버드에서 1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에서 폐종식을 한 거예요. 죄송해요. 뉴욕 증시에서 폐종식을 거행한 거예요. 뭐냐면요, 그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 가장 성장률이 좋은 기업 하나를 매해 말에 폐종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장 마감하겠습니다. 폐종식을 거행하는데 뉴스킨이 5번 눌린 거예요. 5번. 그 증시 안에서 1등을 5번 한 거죠.
이거 한 번도 못 올린 기업이 수두룩합니다. 이거 한 번만 올려도 그 기업의 어떤 자랑거리예요. 근데 뉴스킨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것도 그냥 성장이 아니라 이 파격적으로 기하급수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기도 합니다. 영상 하나 더 볼게요. 네, 지금 이 모습 딱 보면 아시죠? 예, 공장의 로봇입니다. 요새 라면부터 시작해서 철강 강판까지 사람이 일일이 안 만들고요. 대부분 기계가 알아서 만듭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근로자 10,000명당 기계를 710대 쓰고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로봇 많이 쓰는 1위 국가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로봇과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노동규 기자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공장에 가봤습니다. 로봇팔이 부품을 얹고 조이기를 몇 차례, 금세 욕조용 수도꼭지가 나옵니다. 묵직한 제품을 들었다 놨다 했던 작업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직접 돌릴 때는 안 맞아서 손도 아프고 많이 아팠었는데요. 여기다 우리가 놓기만 하니까요. 너무 편해졌어요. 5명이 일했던 공장을 이젠 2명이 수행할 수 있게 돼 나머지 인원은 다른 업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5명이서 하루에 약 1,000개, 인당 200개 정도 생산하는데요. 지금은 2명이서 인당 6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 부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일자들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IMF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때보다 심각하대요. 지금 실업자가 100만 명이고 이게 공식적인 정규직만 통계를 낸 거지 비공식적 통계는 훨씬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직장이나 일자리가 저희 미래를 책임질 수 있나요? 어쩌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지만 그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린 너무 외면하고 살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도 안 살아줘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나의 인생은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 미래는 내가 꾸려나가는 거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나가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회를 찾지 않는다면을 넘어서서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 급변하는 시대 이 급변하는 시대 안에서 굉장히 많이 도태되겠다. 요즘에 뉴스들만 봐도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그런 두려움이 팍 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뉴스킨을 선택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이런 거 다 알고 선택한 게 아닌데 사실 저는 그냥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괜찮은 인생 살아보고 싶어 선택한 건데 이 시대를 굉장히 앞서 나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에이트라는 책인데요. 생각하는 인문학 그리고 꿈꾸는 다락방 저자 이지성 작가의 책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로봇으로 대체될 거고 앞으로 미래 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이 지배층이 될 거다. 상위 0.001%의 지배 계급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뉴스킨이에요, 이게. 36년 전부터 같은 구조의 사업을 하고 있는 뉴스킨은 더 이상 앞서 나간 유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휴먼 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뉴스킨은 앞으로 계속 먹거리가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내가 직접 만들고 아이템을 제작하기 어렵다면 제공하고 최고의 아이템을 가져다주는 이 뉴스킨이라는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비즈니스, 여러분들만의 사업을 꾸려 나가시는 걸 전 추천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항상 이 힘든 상황 속 안에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비관론자들은 이 기회 중에서도 어려움을 찾고 이것 때문에 못했어, 저것 때문에 못했어 이런 마인드로 빠지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기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기회를 찾기 위해서 이 안에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뉴스킨의 사업의 기회를 아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저 한 번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는 게 아닌 여러 번 꼼꼼히 좀 진지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이 현명한 선택 안에서 노력할 수 있는 본인이 되시길 희망하면서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